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자, 지금 5명이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경영, 조원진, 이런 사람들도 지금 대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 이번이 4번째 도전입니다. 바로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자, 손학규 전 대표가 방금 전 이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 앞에서 대권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불러서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손학규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을 코치하는 걸까요? 아무튼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가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자 지금 언론들은 또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학규 징크스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이렇게 큰 기자회견을 하기만 하면 나라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긴장해야겠다. 또 손학규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숨죽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어쨌든 손학규의 도전에 긴장하는 곳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표라도 민주당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학규는 왜 또 대선에 도전했을까요? 자,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손학규 전 대표는 이번이 4번째 대권 도전이지만 본선에 진출한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지고 안철수 대표에게 당내 경선에서 지고 언제나 본선 진출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학규까지 대선 레이스에 가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오늘 만났다고 하는데 무슨 묘안을 알려줬을까요? 자,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이 오면 뭐 엄청난 성과가 있을 것처럼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과연 김종인이 손학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꿈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통령 출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법의 요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그래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한 권력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4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을 만나 손학규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나라를 이끌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한다. 여야 대선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요 말은 뭐 그런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정치다.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승자 독식 패자 전몰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주범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는 오직 갈등과 분열 대립과 투쟁을 조장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제7공화국을 열겠다. 한마디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 개헌을 역설했습니다. 선거운동 박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돈도 조직도 없다. 화려한 공약도 없다.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나 홀로 대선이다. 거친 광야에 장미꽃 하나 심고 꽃을 피운다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뭐 좀 숙연하게 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노정객의 대선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자,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87년 체제를 청산하는 게 이번 선거의 목표인 만큼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좀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누가 물어봤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직접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무실로 나오라고 해 나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뜻으로 나가게 됐다.
이해해 주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손학규 전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손학규의 상황일까요? 아니면 왜 굳이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왜 오늘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을까요? 손학규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아무튼 김종인 전 위원장이 불렀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으로 나가게 됐다고 도움을 부탁드렸을까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손학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이 손학규 전 대표의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 지금 단연 관심은 손학규 징크스를 깰 것인가입니다. 이번에는 깨질까요? 그런데 이제는 손학규 전 대표가 과거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의미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최태경 민주당 전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나와 손학규 전 대표는 아주 중요한 징크스가 있다. 손 전 대표가 중요한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나라에 큰일이 생겼다. 그래서 본인이 기자회견이나 주요 발표가 주목받지 못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생길지 같이 볼만하다. 이게 관전평입니다. 진중권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개인이 헌법에 보장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한때는 저평가 우량주였는데 결정적 시기에 번번이 운때가 안 맞아 그게 미련으로 남은 듯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손학규 징크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학규 전 대표가 무슨 큰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나라에 큰일이 터진다는 웃기고 슬픈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그랬습니다. 징크스의 시작은 2006년이었습니다. 100일 민심 대장정을 마친 날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이듬해 한나라당을 탈당한 날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큰 뉴스에 가려서 기자회견이 미디어에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100일 민심 대장정, 아마 이때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와 함께 한나라당 후보였을 겁니다. 그 뒤에 탈당해서 민주당 쪽으로 갑니다. 2011월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그가 장외투쟁을 시작하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또 2년 3개월 만의 전남 강진 만덕산 칩거를 마친 지난 2016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국민의당 입당식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손학규가 무슨 중요한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나라에 큰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2017년 2월 18일 페이스북에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적힌 게시물을 직접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2017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미국 체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손학규 전 대표, 67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했고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최근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 가수 박진영 구원파 전도 논란 등이 터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묘한 겁니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손학규 전 대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나라에 큰일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손학규 전 대표는 숨죽이고 아마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손학규 전 대표까지 대권 도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에 과연 미동이 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